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오늘은 농지법 개정, 그리고 그 개정 이후로 들끓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각자 의견들, 찬성과 반대가 분분한데요. 오늘은 그 농지법의 핵심이 되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는 해방 전후에 시작되었던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다시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 관심과 또 그러고 이것 때문에 뭐 식당에서는 막 서로 의견 다툼도 있고 찬성 반대가 왁자지껄합니다. 뭐 찬성하는 의미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자 유전의 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농림지, 이 농림지는 옛날로 말하면 뭐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으로 얘기하면 절대 농지죠. 이 절대 농지가 과연 현실은 어떤가? 절대 농지의 실태를 한번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이곳은 이제 강원도 중에서도 뭐 산간벽지는 아니고요. 그럭저럭 강원도 동해안으로 가는 길목 홍천군입니다. 홍천군에서도 이제 그 화천면 한 뭐 중심지에서 홍천군과 굳이 뭐 따지자면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뭐 거의 시내 같은 이런 곳인데요. 이곳에 지금 저 절대농지 현황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행정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또 그 농지법을 뭐 개정하거나 아니면 규제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런 곳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참조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이 이제 이쪽에 이제 논밭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작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 계시는 분이 여기에 애정을 갖고 딱 요 두 필지 요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벼농사 했는데 올해는 이제 옥수수 농사를 이렇게 짓고 계시네요. 예, 여기가 이렇게 지금 경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곳은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홍천강입니다. 저렇게 깎아지른 기암 괴석들이 있고요. 아주 그 홍천의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하면은 건강 놀이터예요. 건강한 놀이터. 예, 힐링을 위해서 홍천을 찾아오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건강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좀 그 아쉬운 점은 홍천에는 100년, 110년 사이에 기차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역이 생겼으면 하는 군민들의 바람, 또 그리고 뭐 홍천, 춘천 연결해서 북한까지 연결하는 이런 노선, 이것을 이곳의 주민들은 많이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뭐 예타나 이런 거를 감사하시는 분이나 국회나 행정하시는 분들, 이 홍천 같은 경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9호선 이제 10호선까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 홍천 같은 경우는 뭐 기차 구경도 한번 못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건 완전히 그냥 서로 좀 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뭐 아니라면은 다행이고요. 그러나 뭐 경제성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지역 균형 발전 면에서
한번 기차 역을 전에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또 흐지부지 또 착공이 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써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균형 발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만, 대도시만 자꾸 너무 좋게 만들고 이러면 누가 그 도시를 떠나고 싶겠어요. 편리하고 편안하고 모든 문화시설 다 돼 있고 부가 집중돼 있고 그리고 다 집중돼 있는 곳에서 뭐 다른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은 점점 불편해지고 그리고 시골에 버스가 없어요 요즘. 전에 그 버스가 있었던 것도 이제 뭐 수익성이 적다고 해갖고 버스들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웬만한 거리에서 뭐 읍내 한번 나가려면요 하루에 버스가 한 2번 정도밖에 안 다녀요. 그런 곳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이 그렇다면 살겠어요? 그럼 대도시는 그렇게 편하게 전부 다 해주고 이렇게 중소도시나 이런 군단위 같은 게 이렇게 버려두시면 됩니까?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내 자식이고 다 같이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경자유전의 법칙 좋죠. 말은 좋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라. 가진 결과 한번 보세요. 다 묵었죠? 지금부터입니다. 쭉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절대농지, 저 전부 다 절대농지. 농민들만 관리를 하고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를 해라. 그렇게 되면 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꾼이 평생 안고 있다가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세요. 자, 다 묵었죠?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분들은 여기에 마을이 한 10호 정도 살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10여 년 사이에 마을은 다 흔적 없이 다 사라졌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늙어서 이제 갈 곳을 가셨고, 그리고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고 이러면은 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묵으니까 참 뭐라도 좀 심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가시 오가피네요. 오가피나무라도 이렇게 하나 심어놨죠. 이렇게 해서 이 두릅같이 이렇게 따서 봄나물이나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도 이 땅은 묵어져 있고요. 저 위에 절대농지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국민들은 살 수 없다. 농사꾼들만 사고 농사꾼들만 끼리만 팔아라. 경자유전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 위에 전체적으로 저게 무슨 산이지 저게 밭이에요? 다 묵었어요. 하나도 붙여지는 곳은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아까 딱 2필지 있죠. 처음에 봤던 거기만 붙여지고 나머지는 전멸입니다. 다 묵었어요. 이런데도 밭이 아까워서 이게 농지가 뭐 국가 기간 산업이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곡물 전쟁이 나오고 전 세계가 이제 곡물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밭을 가지고 이걸 개간을 해서 여기서 곡물을 생산하면 자급자족이 될 것이다. 참 정말 쉽게들 생각합니다. 꿈 같은 소리들 하고 계셔요. 그게 됩니까? 지금도 이렇게 와서 이 밭이 이렇게 묻고 해서 거저 지어라 해도 안 짓는 세상에 곡물 전쟁이 났다고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뭐 추수하고 여기서 이제 벽시 심고 이래 갖고 여기서 그 쌀을 생산하자. 그러면 서울 국민들이 시민들이 여기 내려와서 전부 다 쌀 농사 할 것 같아요? 참 순진들 하시다 진짜. 경자유전의 원칙 좋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안 따라주고 있다는 거,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자꾸 저 원론적인 사전적인 의미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오늘 좀 답답한 마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가는 건데요. 차, 이 산천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화려한 금수강산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인적 하나 없습니다. 인적 하나 없어요. 야, 이렇게 여기 밭에 이렇게 농부가 씨앗 뿌리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자유전의 원칙 100% 찬성합니다.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농지라고 해서 팔지 말아라, 농사꾼끼리만 서로 주고받아라 하는 절대농지마저 이렇게 다 묶고 있고요. 조금 위쪽에 제가 관리지역, 그리고 이제 옛날로 말하면 상대지역이 있어요. 상대지역. 이거는 이제 밭이나 논이지만, 농경지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전용을 해서 건축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좀 자유롭게 활성화해도 좋다는 지역이 요즘 말하면 관리지역이고, 옛날로 말하면 상대 농지라고 하겠죠. 그 관리지역 토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부터가 관리지역입니다. 이게 밭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뭐 도대체 이게 밭인지, 아카시아 꽉 차 있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안쪽에 뭐가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뭐 뱀 나올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벌도 나올 것 같고, 심지어 멧돼지가 튀어나올 것 같은 아주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관리지역 상대 농지입니다. 이렇게 다 묵었어요. 이게 거의 500평 정도 될 겁니다. 저 끝까지 쫙 하면서 전부 다 밭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절대농지가 저쪽이 있고, 요 앞쪽 여기가 이제 그 관리지역입니다. 요거 지금 왼쪽으로, 길 옆으로 보이는 왼쪽으로 관리지역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참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어디 틈이 있어야 들어가 보지. 이게 무슨 밭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고, 이렇게 임야화되어 있고, 전부 다 이게 산인지, 임야화되어 있는 이런 거를, 아니 도시에서 와서 이걸 가지고 좀 농사 좀 짓겠다는데 안 돼요? 그렇게 나쁜 건가? 참나, 그거는 뭐 어떻든 법이 그렇다면은 뭐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요, 좀 억울한 것 같아. 아니 국토에 뭐 자꾸 저 지도만 쳐다보고 뭐 70%가 산지니 30%가 뭐 밭인데 그것마저도 뭐 집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토지가 모자라니,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와 보세요. 다 묵었어. 경작하는 곳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도심에서 약간 가까운 그런 곳은 조금 경작하려는가 몰라도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묵었다고요. 이 묵은 거를 도시 사람들이 와서, 예? 여기 좀 해주면 안 되나? 요런 데 좀 들어가서 이걸 좀 개간하고, 여기 뭐 콩도 심고 팥도 좀 심고, 이렇게 해서 좀 여기다 뭐 경작 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저 농사 짓는 분들이 이걸 5천만 원 판다고 그러면은 도시 사람들이 5천만 원 현금 들고 와서 사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받잖아요, 현금으로. 농막 지으려면은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를 예를 들면 200평에 5천만 원 내놨어요, 농민이. 그러면 서울 사람이 와서 200평을 5천만 원 주고 산다고요. 그러면 5천만 원 현금으로 농민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농민은 5천만 원을 갖고 어디 가겠어요? 날르겠어요? 하늘로 그냥 공중에 날르겠습니까? 땅으로 꺼지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든 소비를 하고
자손한테 주든 자기가 다 소비라도 어떻든 쓰고 하고 행복하게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토지를 정당하게 사서 내려온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묵어 있는 이런 거를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주 효자 아니에요? 묵어 있는 이런 임야화되어 있는 이런 것을 농지로 계속 보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간을 하고 여기다 뭐 농사를 잘 짓지는 못하지만 좀 어리숙하게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봐요. 그러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이따 그 거리에서도 보면은 차들도 이따 없이 지나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황폐가 되고 여기는 좀 작년까지 농사 지었던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올해 이런 묵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주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아프든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로 이사 가셨든지 그렇게 되면 이거 다 묵은 거 1년만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산이 돼버려요. 이게 토지가. 이런데도 경자 유전의 원칙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 물론 맞는 얘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나 요즘은 농경사회로 자꾸 고집하시지 마시고 그 쇄국 정책 좀 그만 좀 버릴 때가 안 됐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든 간에 끌어내서 시골에 농사도 좀 지으면서 농경지를 좀 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보내기 위해서 지원금까지 줘요. 시골 가면은. 지원금은 못 준다 할지라도 막지는 마셔야죠. 농막을 왜 그렇게 막으시는데요? 농막에서 6평에 그 농막에서 와서 뭐 6평 때문에 뭐 건축법이 위협을 받습니까? 참, 물론 대도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투기 인정합니다. 투기 인정해요. 대도시에 특히 경기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호재가 엄청 낮았습니까? 각 지역마다 300평을 갖다 농지로 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농막을 지어놓고 몇 년 지나면 사실상 2배 오르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반대예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건 좋은 그 규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심산골 강원도 그리고 저 전라도 경상도 심심산골에 무슨 투기를 할 게 있다고 100평 200평을 가지고 그 정말 충심으로 내려가서 정말 가족들이 진심으로 절실하게 내려가서 하는 사람까지 또 똘똘 말아갖고 그냥 죄인 취급하냐 이거죠. 투기꾼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투기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농지법 규제 100% 찬성이고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투기를 막아야죠. 왜? LH 사태처럼 국가에서 좋은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국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개발 내용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본인만 알 거 아닙니까? 그 본인이 아는 그걸 가지고 남 주려니 아깝고 개발되는 거 보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살짝 그쪽에다 땅을 사서 했던 게 LH 직원들이 해먹은 게 LH 사태 아닙니까? 그런 거는 100% 막아야죠. 규제를 엄청 해야죠. 근데 그 규제를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했어요? LH 사태 누구 구속됐죠? 누구 책임졌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책임진 사람 없고 현장에서 말단 직원 몇 명만 문책당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흐지부지. 그렇게 해놓고서요. 그 다음에 이 농지법을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농지법을 선보였던 게 투기 방지용이에요. 그러면 투기 방지용을 하면서 거기에 왜 주말 농장 300평을 왜 거기다 끄집어 드리는 얘기예요. 주말 농장 같은 건 건들지 말았어야지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민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라도 300평 주말 농장은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한 평을 사든 2평을 사든 똑같이 이제 적용을 다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300평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던 2006년도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국회의원들이 제정했던 농지법 개정이에요. 그 개정에 보면은 300평 이하는 국민의 그 주말 농장 체험 영농으로 해서 300평을 이하는 체험 영농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제 혜택도 조금 줬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그 좋은 의미로 많이 홍보도 좀 해주고 이랬었어요. 그랬던 게 그때까지는 분위기 좋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분위기 아주 더 좋았고, 그 이후에 잘 나가다가 서서히 그 문재인 대통령 딱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촉발됐던 게 뭔가 하면 LH 사태 아닙니까? LH 사태 때 사실상 문책 당해야 될 사람들은 문책을 안 당하고 결국은 이제 농지법을 개정을 했는데 아주 엄청 빡세게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뭐 아니다, 뭐 다 가능하다 하지만 숫자 몇 개, 글자 몇 개만 바꿨습니다. 그러나 숫자 몇 개, 글자 몇 개가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이게 천재지변 같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300평 국민 행복추구권은 완전 날아가 버리고, 아니 뭐야 벼룩 잡으려고 그러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버린 결론이 됐잖아요. 농지법이라는 건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농지법 개정은 참 좋았잖아요. 경기권에서 예를 들면 산업단지나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300평을 농막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나무 심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거기가 개발되면은 2배, 5배, 10배 이렇게 벌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규제를 한다는 법이 왜 이렇게 생사람을 잡느냐고요. 이게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전 정권, 전 정부에서 이 농지법을 강화를 3번 했습니다. 3번. 이거를 그 각 지역마다 조례를 빡세게 하게끔 엄청 딜이 좋았어요. 뒤에서. 특히 어떻게 좋았느냐면 그 감사원에서 이 농지 불법 전용 이거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불법 농막 이걸 때려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그 불량식품을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큰 아주 그냥 벌금을 수천만 원씩 때리기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피해 봤어요?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문구사. 그 문구사에서 오뎅 몇 개, 떡볶이 몇 개 팔다가 아주 된통 맞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니 농지법을 인해서 투기하는 놈들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놈을 가지고 그냥 저 대도시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강원도 이까지 와서 땅 저 100평, 200평이 이게 얼마나 간다고 여기 투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투기꾼을 몰아갖고 완전히 그 범죄 집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 있어갖고 돈질하려는 놈으로 전부 다 치부를 해버리고서 이거 농지법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이러면서 둘이서 막 서민끼리 싸우는 거야. 도시민하고 심지어 그 농민하고 싸우고 농민끼리 싸우고 도시민끼리 주말 농장을 하러 조금 돈 모아갖고 그래도 한 1,000, 2,000, 3,000 모아갖고 땅 한 50평, 100평 사갖고 농막 컨테이너 하나 놓고 해서 돈 1,000만 원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갖고 그게 즐거워갖고 전 재산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배 아파갖고 하는 국민들하고 또 싸워. 서민끼리 지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시골 간 사람하고 못 간 사람끼리. 한 사람은 가서 행복해서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은 배 아파서 반대하고 둘이 막 싸워. 그럼 농민끼리는 큰 토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작은 토지 갖고 있는 사람끼리 또 지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놔요. 이게 지금 농지법의
규제고 이걸로 해서 결국은 국민끼리만 싸우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면은 이 농지법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들이 지금 저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땅을 못 사게 못 팔게 하니까 농민들은 그 땅을 갖고 안고서 지금 안고서 폭탄 안고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피니까, 아니 땅 갖고 있으면서 뭐 배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서민끼리 서로 싸우고 있잖아 지금. 이런 걸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이따구로 하냐고요 솔직히. 그러면은 농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청회를 해서 이것저것 알려줬어야지.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 예를 들면 뉴스 프로그램 할 때도 조금씩 이제 돈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 방송사에 나가서 좀 대담도 좀 하고 공청회도 좀 열고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서 농지법이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참조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떡 해갖고 그냥 다수당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슬쩍 그냥. 그리고 저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슬쩍 그냥 그것도 뭐 법사위 걸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으로 그냥 냅다 밀어버리고 그 다수당으로 그냥 밀어버려갖고 법안이 한 개, 두 개가 통과가 됐으면 말이지 50개씩, 80개씩, 100개씩 한꺼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쑥쑥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게. 아니 끼워 팔기도 따로 있지. 2+1이요? 아니 난 이런 민주주의는 난 진짜 보다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다고 자꾸 법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농지법이 잘 됐던 점을 설명할 틈도 없이 지금은 너무나 부작용이 많아요. 서민들이 죽게 생겼고 지금 그 부동산이 내려가면 좋다 하는 사람들 서민 입장에서 물론 좋아요. 집값 더 내려가야 되고 지금 서울의 집값이 사실상 뭐 20억, 30억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집이 뭐 억 단위가 뭔 얘기예요. 적어도 집이라는 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 장만할 수 있는 게 집입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건 뭐 50년이 아니라 한 푼, 두 푼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그대로 월급을 다 해도 50년 동안 모아야 돼. 그래야 집을 사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그럼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한꺼번에 폭락했으면은 그동안에 서민들이 배 터진다는 얘기죠. 물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집 한 채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민은 지금 보세요. 전세 하나 그 사기당해갖고 저 지금 죽어가는 이 아까운 목숨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책임을 못 지면은 하나하나가 법안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의 심리, 토지를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주택을 사고 팔 때 얼마나 국민들은 전 재산 영혼까지 바쳐서 30년, 50년 전 내 인생을 바쳐서 돈을 모아갖고 전세금을 넣었더니 사기를 당해서 살고 싶겠냐고 그게 전부 다 법안 처리하는 게 전부 다 탁상공론이고요. 거기서 나온 법안들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게 그 허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사기성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엄청나게 법률을 더 그런 부분은 사기친 공인중개사도 좀 끼어 있고 하여튼 간에 어떤 좀 법을 좀 안다는 사람, 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했다면 아주 중벌을 좀 내려서 이런 거는 좀 다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국민들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나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 경우는 공청회 수없이 하는 전파들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전파들 내서 국민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안 되면 유튜브를 해도 되잖아요. 장관은 유튜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리고 또 국토부나 재정부나 뭐 하여튼 기재부나 뭐 하여튼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뭐 유튜브 이런 걸 해서 알림 유튜브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할 수는 없고 대답 나와갖고 이것저것 이렇게 큰 골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튜브 뭐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지을게요. 자, 농사 짓는 사람만 토지를 소유해라. 그 결과 자, 지금 땅이 이렇게 다 묵어가고 있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열 몇 가구가 여기 살았던 동네라는 거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나 돼요? 이 길은 제가 이쪽에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농막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 해서 제가 서울 분 한 분하고 경기도 분 한 분, 인천 한 분 이렇게 모셔와서 이쪽에 농사를 짓게 좀 만드는 곳이라 뭐 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금씩 했고 먼저 이 토지주께서 서울 제 사는 동네에서 바로 앞 동네 사시더라고요. 같은 목동에 사시는데 또 운동도 또 같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서로 몰랐지만 어떻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지냈던 분이 너무 반가워서 여기 와서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했던 거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곳에 많은 농가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 사라지고 이게 남은 게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농촌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농민들은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그러면은 땅 중에 농사 지을 땅만 남겨놓고 내가 힘 있을 때, 다리 힘 있을 때 절반 정도는 내 농사 짓고 절반 정도는 팔아서 나도 이제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제주도 여행도 좀 가고 그리고 좀 뭐 완도 여행도 좀 가고 그리고 해운대도 좀 가고 강원도도 좀 가고 그러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농민들은 땅을 팔면 안 돼요? 그 땅을 갖고 그냥 시한폭탄처럼 안고 죽어야 됩니까? 지금 거꾸로 농지법이 이상하게 돼버려 갖고 아니 괜히 그 불법 농막만 잔뜩 부각을 시켜놔갖고 아니 저 도시에서 시골 가려면 겁을 내. 다 무서워서 못 온대. 저 목동 우리 운동장 그쪽에 이제 운동하는 거기 가보면은 산 정상에 400m 트랙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디 산 정상에 400m 트랙이 있는 곳이 어디 몇 개나 됩니까? 도심에 전부 다 소나무 숲이고 갈숲이고 그 도심에 보면은 250m 정상에 400m 트랙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운동을 계속 하는데 주말 되면 이제 저 집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가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쭉 이제 물어봐요. 저는 제가 이제 농막을 이제 지역에 갈 사람들 농막을 할 사람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면은 완전 스타였습니다. 시골에 어떻게 가게 되느냐. 막 가려니까 시골에 가면 맞아 죽을 것 같고. 아니, 왜 맞아 죽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왜 몰라요. 으슥할 때 밤에 나오라 그래서 패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참, 별 생각을 다 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시골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홍천만 하더라도 제가 50분 정도를 서울 시민들을 이곳에 모셔와서 지금 농사도 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식당에 가면은 별 좋은 반응이 없어. 아니, 갑질하러 왔냐 이러니까 참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자빠지게 생겼죠. 아니,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제가 솔직하게 답답하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지법에서 이거 이렇게 불편한 요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왜 정부를 까느냐, 뭐 어떤 대통령을 왜 까느냐, 이런 얘기만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그냥 몰입해갖고 그냥 자꾸 따지시는데 제가 지금 하도 답답해가 지금 현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파고 뭐고 간에 없습니다. 그 어떤 데는 뭐 야당이었다가 어떤 데는 여당이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중도에 섰다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너 어느 편이냐 이러면 나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고 그때 정책 잘하는 놈 뽑는 거고 그거다. 그러면은 전부 다들 뭐라고 그러더라? 회색 분자. 그럴 정도로 저는 정치색이 없어요. 제 그걸 이렇게 쭉 보면 알겠지만 요즘 와서 제가 막 이렇게 성토하는 게 뭔가 하면은 농지법이 세상에 왜 이렇게 변질됐냐고요. 왜 이렇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솔직히 그 야당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들 엄청 그냥 핍박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좀 미안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책만 잘 입안하시면은 저는 이 국민들 잘 해주고 이렇게 한 분은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노무현 대통령 그분은 제가 청문회 때 그때 제 스타였고 그리고 저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저 이해찬 그때 국회의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김동주 의원 이렇게 세 명은 우리가 젊은 날에 정말 우상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다 YS DJ 이런 분들은 우리 그저 우상이었잖아요, 솔직히. 그게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좀 개혁적인 분들이고 젊었을 때는 개혁적인 분들을 좋아해요. 왜냐? 그 고리타분한 것보다는 좀 더 뭔가 새로운 거 그리고 이렇게 박차게 빡세게 나가버리는 거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던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꾸 오해들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그걸 많이 받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던 걸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뭘 잘하셨냐? 300평 주말 농장 그거는 절대절명으로 잘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도 본인이 그때 인기도가 5%였어요. 2006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 입안이 돼갖고 이 300평 주말농장 법안이 개정이 2007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어요. 실행이 됐고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그래서 이건 기가 막히게 잘했다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동영상을 앞뒤 다 자르고 앞에만 보고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치 이런 거 저는 관심도 없고요. 자꾸 그런 얘기 하면은 댓글 그냥 싹 지워버리고 댓글 안 받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요. 하도 참 답답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려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거고요. 전봇대도 저까지 이제 끌어왔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다 떠나고 황폐한 이런 농촌에 이 농촌을 살려보고자 서울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그리고 경기도 분 한 분, 그리고 인천 분 한 분을 데려다가 농막을 제가 세 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고요. 조금 길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히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제가 여기서 무슨 영화를 본다고 이렇게 피를 끓는 이런 웅변을 토하고 있겠습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 농지법 좋은 걸 가지고 왜 이걸 갖다가 홍보를 안 해줘 갖고 이렇게 오해를 만들어 갖고 서민끼리 싸우게 만들고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이걸 가지고 서로 파당짓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정책을 냈고 법을 만들었으면 국회의원들은 그 법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법안 몇 개 냈기 때문에 다음에 재선되고 3선되고 4선되고 이런 잔욕심, 좀 잔대가리 좀 굴리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좀 제대로 국회의원답게 하시고 안 그러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